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하루를 즐겁게 유쾌하게 한번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벽 6시 방송인 만큼 저랑 같이 한번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루를 또 시작해야죠. 게으른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것보다는. 하여튼 저는 여러분 열심히 같이 살고 싶어요. 노력하면서 땀도 흘리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요.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또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람은 곁에 두면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냐? 매번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 말이 바뀌더라. 이런 사람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하여튼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질투심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선의의 경쟁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언젠가는 여러분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투심이 너무 강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겠죠. 세 번째는 인색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절약을 하는 이유는 더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해서겠죠. 나에게 지나치게 아낀다는 것, 이것은 상대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하여튼 영국의 그 시인이 있어요. 벤 존슨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라 잘 고른 친구다. 잘 고른 친구다. 그래서 멀리할 사람은 단호하게 멀리하세요. 인간관계는 무조건 양보다는 여러분 질이야, 질. 양보다는 질이다. 그렇고 그런 친구 100명보다는 한 사람의 진실된 친구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0명의 친구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진또배기 한 명이나 진또배기 진짜 한 명이 낫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친구를 꼭 곁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그 대기 라인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변 참가자들의 스마트워치의 조작음이 거의 비슷하더라.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같은 제품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 스포츠에 특화된 성능을 갖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삼성의 갤럭시 워치, 애플의 애플워치보다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아주 공고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니까 가민이나 샥츠, 코러스 등 스포츠 특화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꾸준히 관심을 얻더라고요. 천회장도 관심이 좀 많아서 보고 있는데 이 러닝하고 이 사이클 등은 물론이고 수영, 심지어 테니스까지도 이 다양한 그런 운동을 즐기는 이용자 사이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필수다. 필수처럼 자리 잡고 있답니다. 스포츠 특화 웨어러블로 입소문이 난 가민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기기 사용이 늘다 보니까 이용자의 운동을 분석해주는 커민 커넥트 이거 앱의 국내 이용자들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앱 이용 기기의 수를 의미하는 그 활성 기기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그 모바일 인덱스에 보니까 가민 커넥트 이용량이 지난해 1년 내내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 12월 활성 기기 수가 약 18만 대로 집계됐대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활동량이 적어지는 그런 겨울의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하니까 아주 두드러진 성장세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격은요, 그 삼성, 애플의 스마트워치를 웃돕니다. 가민하고 코러스하고 순토 등 그 스포츠 특화 브랜드의 가격은 녹록지 않아요, 보니까. 대표적인 스마트워치, 그 애플워치 SE2 이거하고 갤럭시 워치 6의 가격이 32만 9천원부터 시작이 되죠. 반면에 가민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포러너 2호하고 265 시리즈가 50만원대더라고요. 겁내 비싸요. 일반적인 수준의 그 고급형 모델은 81만
뭐 9,000원 모델, 9,000원짜리 모델도 있는데 애플워치랑 갤럭시워치가 비교를 하니까 40만 원 가까이 비싸다는 겁니다. 아주 비싸요. 이 다이빙 특화 시계인 디센트 MK3 그 시리즈 보니까 239만 원. 이 고급 모델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는 브랜드도 있어요. 일명 보니까 킵초게라는 시계인데 그 유명한 코러스에 나온 시계더라고요. 그 디스플레이 성능을 좀 낮추고 이 고성능의 GPS, 가벼운 무게 등을 필수 요소로 해가지고 유지하는데 시장을 공략합니다. 30만원대 가격을 낮춘 페이스 시리즈가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이 같은 제품들의 인기를 얻는 이유는 보니까 이 스포츠 특화의 성능 때문인 것 같아요. 정확한 GPS, 내구성, 방수 기능, 태양광 충전까지 이런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 등 특화된 성능들이 스포츠 이용자들한테 매력 요소죠. 그 러닝 기록 측정을 위한 GPS 정확도, 내구성, 방수 기능, 가벼운 무게 이런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워치가 꼭 필요한 그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마니아층 사이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러닝을 즐겨온 30대 직장인 박모 씨도 처음에 구매할 때는 아주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4년간 써보니까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해도 고장 한 번 나지 않더라. 다만 러닝 장비를 갖춰 나가다 보니 돈이 꽤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이 골전도 개방된 형식의 공기전도 이어폰 등을 출시한 그 샥지의 무선 이어폰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어요. 뭐 귀환에 밀착하지 않는 방식의 전도 방식인데 이 중이염 등의 우려가 적다고 합니다. 또 외부 소음을 차단하지 않아 가지고 뭐 실외 환경에서도 사용 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뭐 이래서 하여튼 다양한 기능들의 그 제품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잘 만들 것 같아. 이 갤럭시 워치를 써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뭐 결국은 하루도 가기가 힘들어요. 하루 정도. 한 뭐 5일, 6일,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는데 이게 가지가 않아. 그 GPS 성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좀 더 고성능 듀얼 밴드를 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또 주요 대기업 집단들이 속속 성과급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각 기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29일날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날 각 사업부별 초과 이익 성과급 확정 지급률을 사내에 공지했는데 OPI가 목표 달성 장려금과 함께 삼성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입니다.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개인 연봉 최대 50%까지 내년 한 차례 지급이 됩니다. 이번 OPI 지급일은 오는 31일이네요. 스마트폰하고 TV 등을 받는 DX 부문에 대해 사업부들은 그 지급률이 대체로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올해 모바일 담당의 MX 사업부의 경우 보니까 50%로 모든 사업부 중 가장 높아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인해서 지난해 전사 실적을 견인한 역할이 크죠. 지난해 MX 사업부의 OPI 지급률이 37%였는데 이 VD 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43%로 뛰었습니다. 글로벌 TV 수요 감소에도요, 네오 Q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린 TV 등이 이 고부가 제품들이 수익성을 개선한 덕분이죠. 다만 지금 생활가전 담당의 DA 사업부하고 의료기기 사업부의 지급률이 전년 7% 대비 소폭 올라가지고 12%에 그쳤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부 보니까 지난해 27에서 올해 12%로 줄었어요. 매년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던 이 반도체 담당의 DS 부분은 올해는 성과급을 받지 못했네요. 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1, 3분기 그 DS 부분의 누적 적자만 12조 원이 넘은 탓이라고 합니다. LG 역시 계열사별로 차이가 컸고요. LG엔솔은 보니까 이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올해 경영 성과급을 기본급의 340에서 380%, 전체 평균 362%네요. 책정했다고 공지를 했고 지난해 경우 LG그룹 계열사 중 가장 높은 데가 870%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그 성과급 축소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가지고 실적의 악화 영향인 것 같습니다.
LG엔소를 보니까 지난해 실적으로 연간 매출 33조 7,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조 한 1,600억 정도 기록했네요. 전년 대비 각각 31.8, 78.2% 늘었고, 다만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그리고 주요 메탈 가격 하락 등 그런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부진합니다. LG이노텍은 이날의 사내 공유회를 통해서 이번 성과급을 기본급의 최대 240%까지 지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업부별로 광학솔루션 사업부하고 전자부품 사업부가 240%, 기판의 소재 사업부 170%, 전장부품 사업부가 150% 등입니다. 좋네요. 보너스 성과급은 언제나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노조 리스크다. 또 노조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화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이 삼성 계열사 4개 노동조합이 뭉쳐가지고 탄생한 초기업 노조가 이달 말에 출범합니다. 총 조합원이 13,000명 넘는 통합노조 탄생인데 삼성의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네요. 이 반도체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 그리고 8년째 이어지는 총수의 사법 위기에 더해서 이 노조의 세력화까지 본격화되면은 이른바 3대 리스크가 올해 삼성의 경영 동력의 최대 걸림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 초기업 노조는 31일 날 제1회 전체 총회를 개최했는데 이 초기업 노조는 이 자리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통합노조 출범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지부의 의결권 균형 보호를 위해서 대의원들 배정하고 초기업 노조 집행부 견제조항 설치 등 규약 개정도 진행을 해요. 초기업 노조는 설 이후인 2월 중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대외적으로 공식 출범을 알릴 겁니다. 지난 2022년 한국노총 산하의 삼성 12개사 노조가 임금 10%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연대한 바 있는데 삼성 계열사 간의 통합노조가 공식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앞서서 4개 노조가 실시한 초기업 노조 가입 찬반 투표 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찬성률 99.5,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 96.12, 삼성 화재 노조 90%, 삼성전자 DX 노조 86% 모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 통합노조 출범으로 삼성 노사관계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삼성전자 DX 노조가 6,000명, 이걸 비롯해서 삼성화재 리본 노조 3,300명,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 노조 2,450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노조 1,600명, 이렇게 모두 합친 조합원 수만 13,000명을 넘어요. 또 다른 삼성 계열사 노조도 초기업 노조 가입 이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실적과 무관하게 임금 인상, 성과급, 복지 등 계열사 간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등 노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죠. 이렇게 노조 리스크가 가중된 삼성의 경영 환경은 한층 불확실해졌다, 그럽니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최근에 전례 없는 반도체 업황 침체 여파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쳐가지고 2008년 이후죠. 15년 만에 최악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재용 회장의 아직까지도 그냥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 재판, 하여튼 경영활동에 제약이 큽니다. 아직까지도. 개별 노조 대응의 한계를 느낀 각 계열사 노조가 초기업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통합노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이제 증폭이 되면은 삼성의 경영에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겠냐? 다들 또 걱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런 소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노조는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잘 타협해가지고 좋은 결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